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 강남 이익훈화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가 지금 오전 강의 끝나고 여기 오는데 생각보다 좀 멀군요. 네. 그래서 예상하고 달리 좀 시간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거기다 이제 거의 패널이세요? 아니세요? 네. 네, 탭스 공부를 다 하시는 분들이시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탭스 강의를 할 적에 가장 강조를 하는 것은 뭐냐면요. 무슨 단어를 외워라. 또 무슨 책을 봐라. 네, 또 문제를 몇 문제 풀어라. 네, 그런 어떤 시험적인 면이 아니고요. 제가 강의를 할 적에 가장 강조를 하는 것은 제발 시험 공부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 아니 이 탭스라는 시험을 공부하는데 시험 공부하지 말라니 얘 웬 말이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단호하게 강조를 합니다. 시험 공부, 탭스 공부하실 적에 시험 공부하신 분들은 성적이 잘 안 나오고요. 시험 공부 안 하신 분들이 오히려 성적이 잘 나와요. 오히려. 네. 그런 경우도 있었죠. 예전에 고등학교 1학년하고 중학교 3학년 형제가 토익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평소에 책을 많이 읽었죠. 걸리버 여행기, 톰 소의 모험 이렇게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토익 공부 딱 3개월 하더니 둘 다 만점 맞았죠. 네. 3개월 만에. 그래서 하여튼 토플이건 토익이건 탭스건 간에 오히려 시험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가 즐거워서 하는 사람들은 실력이 빨리 늘고요. 맞지 못해서 억지로 이게 단어 암기하는 사람들은 또 문제 풀고 또 문제풀이 한 거 갖다 정리하시는 분들은 참 실력이 안 늘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가 빨리빨리 안 느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요. 대부분 보면은 영어 공부를 언제 해요? 저녁에 집에 가서 골방에서 조그만 불 켜놓고 남 안 볼 적에 지친 몸과 마음으로 영어 공부하죠. 그것도 무슨 주제를 보고서 영어 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 암기하죠. 그러니까 지친 몸에 지친 정신으로 단어 암기를 해보세요. 분명히 조금 외우다가 엎드려 잡니다. 재미가 없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억지로 외워요. 그래도 성적은 나오죠. 지금까지. 왜 성적이 나올까요? 그렇게 억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나와요. 왜 성적이 잘 나올까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범위가 정해져 있고 선생님께서 문제 가르쳐주죠. 어떤 문제 나오는지. 심지어는 답까지 가르쳐주죠. 알겠죠? 이게 이 나라 영어 중간고사, 기말고사예요. 따라서 그런 시험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요. 정말 지친 몸에 지친 마음으로 그냥 억지로 단어 외워도 성적 수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알겠죠? 그런데 이게 탭스는 아니라는 얘기죠. 또 토익 같은 시험도요. 거의 비즈니스 주제죠. 토익은 비즈니스 주제이기 때문에 나오는 단어가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 유형도 이제는 거기 굳어져서 이제 기출 문제가 무지막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토익은 만점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겁니다. 저희 학원 강사 보면요. 저희 학원 강사뿐만 아니라 웬만한 학원 강사, 토익 강사 보면요. 7회 연속 만점, 한 번 쉬고, 6회 연속 만점, 한 번 쉬고, 8회 연속 만점. 어떤 사람은 도학 48회 만점. 알겠죠? 그러니까 토익은 그렇게 만점이 무지막이 나오는 이유는 이게 뻔해. 다 이제 베껴 있다는 얘기죠. 다 베껴져가지고요. 그냥 다 학원에서 문제만 많이 풀면 돼요. 학원에서. 나오는 단어도 정해져 있고요. 어려운 단어를 해봤자 500단어 안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익은 그렇게 만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는 강사는 연속 12회 연속 만점 기록이 있죠. 그래서 참 이 토익은 다 밝혀졌습니다. 비즈니스 주제 거의 한 주제만 다루기 때문에요. 근데 이 탭스는 일단 범위가 없죠. 또 주제가 한정되어 있지 않죠. 다양한 주제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이런 시험을 갖다가 문제 많이 풀고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참 이게 접근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시험이니까 문제는 풀어줘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는 이제 영어를 즐기면서 해야 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영어를 즐기면서 하는 거. 아시죠? 그냥 남들이 똑같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남이 정리한 단어 외우고 문제풀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문법책 한두 권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정말 영어는 재미가 없고요. 모든 실력이 재미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제가 종종 하는 말인데 저는 당구를 지금까지 20년 쳤습니다. 제가 당구 구력이 20년이에요. 근데 당구 실력은 80이에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80인데 되게 못 치는 겁니다. 어떻게 구력이 20년인데 어떻게 당구가 80이냐 아직도. 그 이유는 저는 당구가 재미없거든요. 칠 때는 언제 치냐면요. 추석 때, 설날 때, 친지 모였을 적에 집에서 할 일 없으니까 당구 치러 가요. 알겠죠? 그럼 저는 옆에서 그냥 퀴대 갖고 이제 몇 번 치다가 오는 거예요. 전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20년 동안 해도 안 늘지, 실력이. 재미가 있어야 실력이 느는데. 알겠죠? 그래서 영어 단어는 아무리 열심히 외우고 문법책 아무리 열심히 보더라도 재미가 없으면 절대로 그 실력은 안 는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영어도 실력인데 숫자로 계량화 되잖아요. 그죠? 실력은 실력이니까는 이게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도 재미없게 한다는 얘기죠. 언제? 저녁에 골방에서 조그만 불 켜놓고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입도 안 뻑뻑거리고 그냥 열심히 그냥 손을 움직여서 외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어가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영어가 힘들지.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제부터는 탭스를 잘하시려고 하시면요. 이제는 시험을 잊어버리고요. 영어가 재밌어지는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요. 일단 주제를 하나 정하세요. 주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주제, 아니면 좋아하실 만한 주제를 정하세요. 네. 제가 예전에 학원 강사실에서 있었는데, 혼자 있었는데, 문이 빼꼼히 열리면서, 누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뚝 들이밀면서 누가 있나 없나 살펴보더라고요. 누군가 했더니 흑인이에요. 흑인이 강사실 문을 열고선 고개를 빼꼼히 집어넣고선 누가 있나 없나 확인하고 저가 있으니까는 들어오더니 자기 가슴을 갖추면서 뭘 읽어보래요. 그러니까 이 목에다 뭐 걸고 이렇게 사연 적은 그 편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하고서 읽어보니까는요. 이 사람이 파푸아 뉴기니에서 온 사람인데, 자기는 파푸아 뉴기니의 이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돈을 지금 벌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양말을 세 켤레 이게 파는데 10,000원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써 있더라고요. 뭐 제가 그 사람이 진짜 파푸아 뉴기니 사람인지 진짜 에이즈 퇴치를 위한 사람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파푸아 뉴기니에서 왔느냐, I from Papua New Guinea 이렇게 물어보고 시작했는데 제가 영어 쓰니까 그 사람도 갑자기 제가 의사소통이 되는 줄 이제 알았나 봐요. 그래서 영어로 쓰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렇다고 그러고 자기는 파푸아 뉴기니 어디에서 왔는데 지금 정말로 이렇다. 근데 영어 쓰는 거 보니까는 뭐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그 전문 용어 있잖아요. 에이즈에 관한 전문 용어, 레트로바이러스, 이런 말까지 써가면서 아주 그 논문 몇 편 읽어본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뭐, 영어 참 잘하는데, 미국이나 영국에서 혹시 뭐 유학한 적 있냐? 그러니까는 자기는 미국 담당이 아니고 영국 담당도 아니래요. 자기는 미국, 영국에 가본 적도 없고, 자기는 아시아 담당이래요. 자기보다 조금 더 영어 잘하는 사람이 미국하고 영국 담당으로 간대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그런 어떤 절절한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관심은 딴 데 있었거든요. 관심은 이 사람이 어떻게 영어를 배웠을까? 알겠죠? 미국 영어 가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더 물어봤습니다. 뭐, 엄마, 아빠가 이제 혹시 돈 잘 버시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다른 사람 똑같이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뭐, 정규육 받은 적도 없고, 그러면서도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어떻게 배웠냐니까는 그 위에 이제 선배들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한테 ABC부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영어가 는 거는 사실 자기는 영어 공부하려고 영어한 것이 아니라 그 기구에, 자기 나라에 있는 그 에이즈 퇴치 기구에 그 논문이라든가 어떤 그 에이즈에 관련된 자료들이 되게 많대요. 물론 영어로 된 거. 그거 읽다가 뭐 사진 찾고 읽고 그거 읽다가 영어가 이제 늘게 됐다는 얘기죠, 이제. 에이즈에 관한 자기는 누가 말이 안 딸린대, 이제.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에이즈 주제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파다 보니까는 영어가 팍 는 거지, 이제. 아셨죠? 그렇게 주제가 있어야 돼요, 주제가. 한 사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건 조금 공석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내용인데, 제 선배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선배도 참 영어 잘해요. 근데 그 선배는 고1 때까지 영어를 하나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고1 때는 70년대 후반이었거든요. 1970년대 후반에는 뭐
영어 유치원은커녕 웬만한 학원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대치동이라는 개념도 없었고요. 예, 70년대 후반에는 웬만한 사람, 아니, 그냥 유치원 자체가 몇 개 없었죠, 서울에. 예. 그런 데서 과연 이제 영어를 잘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자기는 영어 너무 싫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1 끝나가고 이제 고2 접어들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겨울방학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우연히 이제 아버님 서재에 들어가니까는 거기 아버님 서재 책상 위에 뭐가 있었냐면은 도색 잡지가 있었던 거예요. 네, 펜트하우스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야동이 어디서 인터넷도 없었는데, 그죠? 그 당시에는 뭐 참 그런 거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친구의 그 선배의 아버님께서는 해외 출장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런 잡지를 사다가 직원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알겠죠? 직원들이 이렇게 나눠주고 그런 이제 일을 하셨는데, 근데 우연히 이제 책상에 그걸 본 거예요. 우리 선배는 생전 처음으로 야한 잡지 보면서 완전히 충격을 받은 거죠. 정말 문화적 충격, 그 자체입니다. 전혀 이런 걸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보니까요. 그래서 막 처음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보는데, 몇 번 보다가 보니까는 뭘 느꼈냐면은, 과연 이 안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뭐야 도대체? 내용을 보고 싶어요, 내용을 갖다. 그래서 내용을 보느라고 사전을 펼친 거예요. 생전 처음으로 자기의 의지에서 사전을 펼쳤대요. 그 사람 표현에 의하면요. 생전 처음으로 영어 때문에 밤을 새워서 사전을 봤대요. 생전 처음으로요. 그 전까지는 영어 때문에 밤을 새운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아버님께서 출장만 가시면은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어머님께서 진짜 열심히 공부한 줄 알고, 과일도 갖다 주시고요. 어머니 들어오시면 다른 거 보고 이제, 해가지고, 3개월 동안 그걸 보니까는 나중에는 사전도 찾을 필요가 없더래요. 그 단어라는 거야, 이제. 이제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즐기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영어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어가지고, 이제 다른 잡지까지 많이 보게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하여튼 이 주제가 있는 공부, 특히 내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가 있는 공부를 하면서 영어가 늘어야죠. 영어를 정복을 해야겠다 해도 단어 드립다 외우고, 그러면은 영어가 정말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경제학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제학 공부하는데 일단은 경제학 용어 사전부터 먼저 외워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경제학 용어 사전 외우다 보면 지치잖아요. 경제학이 완전히 더 질려버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제발 이제 남이 정리한 단어장은 암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머지 인생에서 이제 22,000, 30,000 워드 스마트 같은 그런 남이 정리한 단어장, 그리고 고등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될 뭐 2,000단어, 이런 책 같은 책들은 절대로 이 나라에서 빨리 사라져야 됩니다. 그 학생에게 맞는 그런 주제가 담겨진 책을 갖다가 권하고, 그 주제가 담겨진 책을 갖다 그것이 서로 뭐 기타 뭐 교본이든 아니면 단국 교본이든 간에 가리지 말고 그 학생이 원하는 그런 그 주제가 담긴 내용을 주다 보면, 물론 안 좋은 내용은 이제 가급적이면은 좀 우리가 이제 지양해야겠죠. 아무튼 간에 하여튼 주제가 있는 공부를 할 적에 비로소 언어가 빨리 는다는 걸 여러분께서 명심을 하셔야 돼요. 저한테 배우는 것은 스킬입니다. 스킬 아시죠? 저한테 배우는 건 스킬이죠. 저한테 뭐 주제를 배우는 거 아니죠. 제가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국방, 이런 다방면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배우는 것은 스킬인데, 이 스킬이라는 것도 그동안에 쌓인 어떤 그런 주제를 공부한 양이 있어야죠 먹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바탕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께서 축구를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축구를 하실 적에 히딩크한테 무슨 스킬을 배워요. 히딩크한테 스킬을 배우는데, 축구 스킬을 배우는데요. 근데 여러분께서 100m 달리기를 갖다가 100m 달리기를 18초에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18초에 100m 달리는 사람이 과연 스킬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겠어요? 수비수가 다 알아보지, 그런 거. 알겠죠? 적어도 100m를 12초에서 13초 내에 뛰어는 줘야지 이 스킬이 먹힌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스킬을 말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 지식이 없으면은, 즉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그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영어로 읽어본 경험이 없으면요, 그 스킬은 사실은 이게 그 스킬을 부린다 하더라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렇게 또 제대로 들어맞지도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스킬을 배우되 여러분께서는 먼저 일단 기본적으로 100m를 12초 내에 뛸 수 있는 그런 기본기를 갖춰야 되고요. 영어에서 그 기본기는 뭐냐? 영어에서 그 기본기는요, 10단어 정도의 단어를, 10단어 정도의 문장을 쫙 말해줬을 적에 그걸 그대로 기억할 수 있으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영어의 기본기가 된 거예요. 자, 일단은 한번 AC 파트 1 선문장 한번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Part 1. Number 1. Can you start work immediately? 따라해보세요.
Can you start work immediately? 다섯 단어죠? 쉽게 따라할 수 있으시죠? 네. 이거는 뭐 기본이에요. 기본 문제 중에 기본 문제인데, 네. A. Yes, I just finished. B. I'm an excellent worker. C. No, but I can start in 2 weeks. D. Yes, I can start in a month. 정답은 C죠? 네. immediately는 다 아시는 단어죠? immediately. 다 아시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no, but I can start in 2주 후에가 in 2 weeks죠? 2주 후에가. 네, 이건 쉬운데, 교재 보시지 마시고, 한번 그 다음 문장 따라해 보세요. Number 2. Do you think we should get going soon, or do you want to stay longer? 따라해 보세요. 네. 한 번만 따라 하시는 거죠. 혹시 이 문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왜요? 한 번만 따라 하시고, 다른 분들은 보통 do you think 해서 끝나요. 네. 그러니까,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범위까지가 자기 영어 실력이에요. 아셨죠? do you think까지만 기억나면 거기까지 내 영어 실력이라고요. 네. 그런 정도의 실력 가지고는요, 탭 성적이 빨리빨리 안 늘어져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한 10단어 정도까지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10단어 정도는 기억할 수 있어야지 이제 문제를 풀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서브는 넣어야지 탁구 시합에 나가지. 서브 넣을 실력도 없으면 탁구 시합에 나가봤자 맨날 지죠. 아셨죠? 그래서 이제 영어의 기본이 바로 뭐다? 기본기가 바로 뭐다? 한 10단어 정도까지는 내가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기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한국어 테스트 할게요. 여러분이 한국어 테스트 할 테니까요. 잘 따라해 보세요. 옆에 사람이 따라할 수 있나 한번 확인하세요. 예, 한국어 테스트. 제가 한국말 할 테니까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오늘 아침 너무 늦게 일어나서 지하철을 타고 가지만 지각하고 말았다. 해보세요. 네. 네. 그거 봐요. 내가 빨리 말했는데 다 따라하시죠. 그렇죠? 그게 한국말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명심하세요. 어느 한 나라의 말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어려운 고난도의 문법이라든가 아니면 한국말 같은 경우는 사자성어를 알아야지만 그 나라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말을 길게 늘어놨을 적에 그걸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범위, 그까지 범위를 측정하면은 그 나라 말을 얼마큼 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영어도 조금 전에 들었던 문장도요. 네. Do you think we should get going soon, or do you want to stay longer? 대충 알아듣겠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대충 알아듣겠다. 이 정도 실력 가지고는요. AC의 고배점 문제, 즉 10번에서 15번 사이에 고배점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탭스는 문제마다 배점이 다른 거 아시죠? 탭스는 문제마다 배점이 다릅니다. 맨 앞에 문제는 한 3점짜리 정도고요. 맨 파트의 각 파트의 맨 마지막 문제는 보통 15점짜리, 16점짜리거든요. 그걸 맞춰줘야 돼요. 그걸 맞추려면요. 일단 그대로 따라하는 그 정도만 되면요. 스킬이 팍팍 먹히고요. 그러면 이제 쉽게 900이 넘어갈 수 있어요. 네, 탭스는 아주 800은 기본이고요. 900 넘기가 쉬운 시험인데 우리가 너무 이 탭스를 갖다가 시험 공부하듯이 공부하니까 예, 저 길게 안 외워주고 그냥 단어만 달랑 외우고 공식화 시켜가지고 대입만 하려고 그러니까요. 예, 영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는 이제 꼭 명심하십시오. 문제를 많이 풀기 전에 일단 10단어 정도까지는 내가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기른다. 문법이건 어휘건 독해든지 간에 그 능력이 먼저예요. 그 능력이. 아시죠? 근데 그런 능력을 기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1년 걸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한 달만 가지고도 그런 능력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은 복잡한 구조의 긴 문장 있죠. 여러분께 생각하시기에 관계사도 들어가고, 분사구문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end로 연결된 어떤 그런 열거식 말고 복잡한 end 하나도 없이 복잡한 구조의 긴 문장 있죠. 그걸 하루에 10개씩 외우세요. 긴 문장을 독해 문장이든 아니면 에시파트포 문장이든 아주 긴 문장 10개를 매일 외우세요. 매일. 긴 문장 10개를 매일. 언제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긴 문장 10개를 언제 외우라고요? 저녁에 지친 몸 끌고 들어가가지고 골방에서 틀박해가지고 외우는 게 아닙니다. 언제 외우냐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적에, 그 다음에 지하철 기다릴 때, 그리고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냐면은 애인 기다릴 때. 알겠죠? 애인 기다릴 때 외울 때가 제일 빨리 많이 기억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밥 시켜놓고, 점심 시켜놓고, 요럴 때 외우세요. 요럴 때. 아주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감각이 더 발달해요. 저녁에 골방에 들어가 막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아주 폐쇄 공간에서 테니스 라켓을 막 해보세요. 몸도 피곤한데 이게 되겠습니까? 감각만 이상해지지. 항상 밝은 날씨에서 이렇게 이제 액수를 넣어야죠. 그런 거 똑같아요. 영어도 이제 실력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제 아주 밝은 대낮에
기분 좋을 때 하셔야지 가장 큰 효과를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옛날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할 때처럼 그렇게 좀 남몰래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녁에 골방에 틀박해서 남몰래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밝은 대낮에 미국에 만나면 굉장히 두렵지. 맨날 드라큘라처럼 살아야 하는데, 예? 밝은 대낮에 미국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피해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알겠죠? 항상 이게 대낮에 밝은 분위기로 영어를 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10개의 문장을 매일 외워주세요. 그러면 한 달 정도 지나면요. 여러분께서 기억할 수 있는 양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스킬을 갖다 적용시켜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장은 이제 너무 쉽고요. 3번 문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didn't know you were leaving. 자, 3번. Number 3. Are you backing out on your word? 따라해보세요. 네. 따라할 수 있으셨죠? 이 정도는 몇 개 단은 안 되잖아요. 자, 일단은 문제 다 풀어보고요. 문제 다 풀어보고, 이 문제는 쉬우니까 어차피 탭스는 80% 쉽다 그랬죠. 이 문제는 쉬우니까, 뭐랄까, 그냥 넘어가기 쉬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지만은 꼭 명심하세요. 일단 문제 풀고 나서 다시 앞으로 돌아오세요. 돌아오신 다음에 한번 are you backing out on your word?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일단 느끼셨어요? 무슨 뜻인지? Are you backing out on your word? 네. 일단은 이건 알아들어야 되죠. out on. out on 알아두시죠. out on이 뭐예요? out on이겠죠. 그죠? out on your word인데 on your word 아시죠? 이때 word가 단어겠어요? 아니면 말이겠어요? 너의 단어에 대해서 그런 말 있어요? 너의 말에 대해서겠어요? 너의 말이겠죠? 알겠죠? 네 말에 대해서 are you backing out가 뭐겠습니까? back out. back해서 나가버리는 거죠, 이렇게. back 나가는 거죠. 네, 그러면 네가 한 말에 대해서 너 지금 back해서 나가는 거냐? 무슨 뜻일까요? 응? 네가 한 말을 뒤집는 거냐? 뭐 딴 얘기하는 거야? 잊어서 딴 얘기하는 거야? 그런 얘기 되죠. 네. 그래서 이제 항상 그렇게 느껴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제 잘못 공부하는 것이 뭐냐면은 꼭 왼쪽에 영문, 오른쪽에 번역, 네, 그죠? 그 다음에 어휘풀이, 네, 이렇게 있는 걸 보고선 어휘풀이를 외우려고 그런다고요. 어휘풀이를 그러지 마시고 쉬운 단어잖아요. Are you backing out on your words? 다 쉬운 단어죠. 이 쉬운 단어로 구성된 것은 머리를 써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왠지 아세요? back out가 바로 다음 달에 나온다는 보장이 없거든. 탭스에서는요. back out가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다음 달에 꼭 나온다. 이러면 이제 back out 약속 취소다. back out 약속 취소. 이렇게 외워도 돼요. 이해됐죠? 근데 이게 다음 달에 꼭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1년에 한두 번도 잘 안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걸 갖다가 그렇게 외우면 안 된다고요. 하여튼 남이 정리한 단어장을 왜 외우면 안 되냐 하면요. 거기서 내가 외운 대로 다음 달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탭스가. 아시죠? 우린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자기 머리를 써가지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 돼요. 물론, 뭐, 영어 모든 표현이 자기를 머리를 써가지고 해결된 건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께서 이제 그런 노력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문 같은 거 보시면서, 어려운 단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are you backing out on your word? 모르는 단어 없으시죠? 모르는 단어 없는 것은 한번 머리를 써서 생각해 보세요. 무슨 뜻인가? 근데 너무, 모르는 단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모르는 단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 그러면 이제 빨리 이걸 지울 생각을 하세요. 대충 무슨 뜻이라고 느껴보고 빨리 이걸 지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자, 미국 민주당 Democratic Party 알겠죠? Democratic Party accused 비난했대. 예? 비난했다. 그러면 accused는 뭐 떠올라야 되냐면 사실은 of가 떠올라줘야 돼요. 뭐 때문에 아시죠? 일단은 President Bush 자, 프레지던트 부시를 비난했습니다. 예, 부시를 비난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저 뒤에 이제 vehemently, 예, 이런 단어 나와요. 자, 여기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vehemently라는 단어 아셨던 분 들어보세요. 이 단어 알고 있었다. 들어보세요. 별로 없으시죠? 예, 자, 보세요. 무슨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이게 부사라는 건 아시겠죠? 부사의 기본 기능이 뭐예요? 응? 부사의 기본 기능이 뭐예요? 부사가 영어로 뭐죠? adverb, 이 verb 동사에 덧붙는다는 개념이 부사거든요. 따라서 이 부사는 웬만한 부사는 대부분 다 동사의 강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비난의 강도를 말해주는 거죠. 자, 민주당이 대통령을 비난했대요. 대통령 부시는 공화당이죠. 비난했대요. vehemently하게 비난했대요. 그럼 vehemently는 어떻게 비난한 거예요? 예? 약하게 비난한 거예요? 예? 아름답게 비난한 거예요? 어떻게 비난한 거예요? 맹 비난했겠지 뭐. 아, 그럼 맹이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거는 사전 찾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는. 아시겠어요? 뜻이 하나밖에 없는 어려운 단어는 사전 찾지 마세요. 어차피 이 자리에는 사람마다 달라요. 쓰는 부사가. 어떤 사람은 뭐 vehemently, 어떤 사람은 뭐 ardently 이런 말 쓰기도 하겠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sharply 그런 말 쓰기도 하겠고요. 따라서 이 사람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울 수도 없고요. 네. 수식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식어도 뭐 아름다운 집, 웅장한 집, 장엄한 집 이런 거 뭐 앞에 나온 단어 수식어는 몰라도 돼요. 그냥 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어려운 단어 나오면 앞뒤를 봐가지고 그냥 버릴 수 있는 거 버리자. 이런 마음 가지시고요. 쉬운 표현 나오면은 머리를 굴려가지고 대충 이제 어떤 의미겠구나라고 이제 추측해 보고요. 네. 그런 식으로 텍스트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텍스트는 범위도 없고 주제도 다양하고 내가 외운 단어가 그 다음 달에 그대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본 결과 만약에 오늘 어려운 단어를 100개 외운다. 이번 달에 어려운 단어를 100개를 추가로 외운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100개를 갖다 외운다. 그러면 그 다음 달에 만약에 텍스트 시험을 본다면 몇 개 나올까요? 예, 어려운 단어, 이런 단어 100개를 외운다. 그 다음 달에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5개도 안 나옵니다. 5개도 안 나와요. 더욱 중요한 사실이 뭐죠? 나온다 하더라도 걱정이 안 된다는 얘기지. 나온다 하더라도. 예? 선생님, vocabulary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틀려주세요. 알겠죠? 저는 이제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틀려주라고요. 예? 그래머하고 vocabulary는 텍스트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께서 vocabulary 성적이 만약에 현재 70점이다. 그러면 그걸로 한국인은 다 성적 나온 거예요. 그걸로. 예? 미국 사람들도 90점 안 넘어가요. 저처럼 영어를 어부라는 사람이나 이제 90점이 넘어가죠. 웬만한 네이티브들도 90점 못 넘어갑니다. 아시죠? 글 쓰는 게 업이 아닌 사람들은요. 예? 여러분께서도 한국어 테스트 보면 단어 다 맞을 것 같아요. 예? 뭐 사자성어 나오면 다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장삼 이런 거 나오면 다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냥 근데 그런 거 모른다 해도 한국어 잘하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vocabulary는 한 10점만 나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990점이 만점이시면 흔들어 보세요. 없으시잖아요. vocabulary는 10점만 맞으세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 성적은 그냥 970만 맞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 대신 미국인들은 A씨하고 R씨는 거의 다 맞잖아요. 예? 그런 것만 가지고도, 뭐, 문법도 웬만하면 7, 80 나오고요. 예?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950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그 정도면 이제 만족스럽지 않으세요? 불만족이세요? 예? 그래서 텍스트는 이게 틀려진 게 있어야 돼. 아시죠? 예. 만약에 vocabulary에서요, 텍스트 vocabulary 시험에서 끝에 10문제 못 풀었어요. 예? 끝에 10문제. 딱 보니까는 10문제 푸니까 벌써 시간 다 됐다고 나와요. 예? 그러면은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10문제 못 풀었어. 빨리 풀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조바심을 내요. 예? 벌써 스트레스 쌓이죠. 예? 이게 10문제의 가치가 여러분께서 느끼셔야 할 스트레스의 가치만큼 없어요. 예? 중요한 거는 요 다음에 바로 RC죠, RC. 예? Reading Comprehension. 이 RC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고 넘어가면은 이게 문제예요. 왜냐면 이 10문제는 기껏 해봤자 그냥 10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10점이다. 선생님 보통 한 20점 아닌가요? 10문제니까? 그래요. 근데 10문제 20점인데, 혹시라도 10문제 못 푼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위에 보니까 B가 없다. 그럼 B를 다 찍으세요. 예? 그러면 설마 몇 개 못 맞겠어, 거기서? 예? 그냥 다 20점은 다 아니란 얘기지. 중요한 건 하여튼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RC 넘어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뭐 16줄짜리도 많은데, 한 문제가. 알겠죠? 예? 여기서 스트레스 받으면요, 독해 더 안 보여요, 독해에서. 예? 그거 아세요? 100km 달릴 때하고 120km 달릴 때, 140km 달릴 때 하고요. 예, 차에서. 얘 시야가 넓어졌다가 속도 빨라지면 빨릴수록 시야가 좁아요, 이렇게. 스트레스 때문에. 감각이 약해진다고요. 예. 그러니까는 느긋할 때, 한 60km, 80km 느긋할 때는 다 보이죠? 이렇게 다 보이는데, 막 160km 넘으면요, 앞에밖에 안 보입니다,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독해에서 스트레스 받고 독해 가잖아요. 그러면 보기 읽을 때 몇 번씩 읽어요, 이게. 읽었던 걸 또 읽어, 이거. 지문에서 보기 내려왔는데, 다시 지문으로 올라가요. 지문 아까 무슨 내용이었더라? 기억이 잘 안 돼요. 네. 보통 이따가 이제 저거 문제 푸시겠지만, 독해에서, 보기에서 거의 힌트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힌트를 못 얻어요.
다 그냥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요. 스트레스 쌓이면. 특히 뭐 5분 남겨놓으면 더 떨리죠. 더 떨리니까 더 머리 안 돌아가는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푼 것도 틀립니다, 이제. 아셨죠? 그래서 탭스는 버릴 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오늘 뭐, vocabulary 뭐, 10문제 못 풀었다. 그러면요, 오늘 10문제 못 풀었네.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10문제 뭐 가볍게 뭐 찍어주지 하고 넘어가세요. 중요한 거는 이제, RC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탭스는 vocabulary하고 grammar에 대한 어떤 그런 강박관념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빨리 버리시고, 아까 말씀드린 요지는 결국은 어려운 단어 100개 외워놓고, 100개 모아놓고 외우지 말라는 겁니다. 독해나 애시 나와서 이거 모르면 틀리게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vocabulary 문제 혹시 나온다 하면 내가 오늘 이번에 100개 외우는데 vocabulary 시험에 한두 개 나왔다. 그걸 보고 좋아하면 안 돼요. 어차피 뭐 그냥 2점짜리다. 좀 더 뭐 점수 더 대봤자 뭐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라고요. 항상.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지금까지 그동안 어떤 시험에 익숙해져 왔죠? 만점 맞는 시험에 익숙해져 왔잖아요. 다 맞는 거. 올백 마인드 아시죠? 이 한국인들이 빨리 버려서 올백 마인드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그걸 강조해요. 올백 맞으면 너무 칭찬을 해. 올백에서 하나 틀리면요. 나머지 다 맞은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틀린 걸 너무 예측한다고요. 이게. 올백 마인드. 왜 이 나라에서 자살률이 높은지 아세요? 다 잘해야 되는데 못할 애가 있잖아요. 그때 뭐 안타까운 거야. 고3 때까지 너무 잘하다가 수능을 잘못 봤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올백을 맞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데 알겠죠? 그다음에 결혼도 잘해야 되는데 결혼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인생에서 남처 하나 만나면은 그냥 무너지는 거야. 난 그동안 맨날 올백 맞아 왔는데 알겠죠? 또 우리 주위에 다 올백 맞은 사람 칭찬해주고 하나 틀리면 그걸 너무 아쉬워하고 알겠죠? 이런 올백 마인드 때문에 참 이 나라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알겠죠? 제 큰애가 한번 수학 성적을 갖다가 6점 맞았더라고요. 100점 만점에. 제가 강조를 많이 안 했거든요. 공부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6점이 네 반 꼴찌냐? 그러니까는, 우리 애는 자랑스럽게. 아니에요. 제 밑에 2명 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다행이다. 그러면 됐어. 꼴찌만 하면 됐어. 그래도 창피하게 꼴찌만 하면 안 되지. 알겠죠? 저는 그런 식으로 애를 키우거든요. 뭐 제가 키운 게 잘 됐다는 좋은 거다 이런 생각 아니고요. 저는 그래도 우리 아이한테 뭐 올백만 100점 맞아 말할 그런 점 맞은 적 없어요. 그래서 참 이게 스트레스 덜 받는 알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탭스 할 때는요. 탭스 할 때는 뭐 그냥 vocabulary는 60에 70점 맞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 수강생 중에 고2 어떤 학생은요. 걔가 이제 959점이 나왔는데 탭스 성적이 고2인데 959점이 나왔는데 얘가 이제 그 vocabulary 성적은 그 당시에 vocabulary 성적이 93점이었나 그랬어요. 그 당시에. 아니, 959점짜리가 vocabulary가 73점이에요. 놀랍죠? 근데 쟤는 이제, 왜, RC하고 SC는 다 맞은 거지, 이제 거의 다. 아시겠죠? 저는 이론에 많이 봤습니다. 고등학교 애들도 이제 제 강의를 좀 듣는데, 걔네들 뭐 인터뷰해보면요. 900 넘어가는 애들 꼭 제가 인터뷰해보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놀라울 정도예요. 900 넘으면서 어휘는 막 60점대 막 이런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죠? 얘는 뭘 많이 했냐고 제가 불러봐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요. 너 어떻게 공부했냐? 너 저기 조교육 갔다 왔어? 저는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요. 큰 그런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다음에 그러면 엄마 아빠 영어 잘하셔? 엄마 아빠 영어 하나도 못하시는데요. 그럼 뭐 어렸을 때부터 무슨 뭐 키즈 클럽이나 ECG 다녔냐? 그런 데 다녀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영어를 잘하는 거야? 이렇게 몇 가지 물어보다 보니까 이제 나왔습니다. 정답이. 뭐냐면은, 걔는 영어로 된 그 책 있잖아요. 소설책 같은 걸 갖다가 즐겨 읽었대요. 허클베리 핀의 모험 이런 거는 옛날에도 읽고, 심지어는 모비디까지 읽고요. 그리고 얘가 가장 즐겨 읽었던 것이 바로 해리포터라는 겁니다. 해리포터 아시죠? 해리포터가 한 권이 1000페이지 정도 되죠? 되게 두껍습니다, 이게. 제가 자세한 건 몇 페이지 모르겠는데, 한 1000페이지 정도로 되게 두껍거든요. 근데 얘가 4권이 있대요, 집에. 1000페이지짜리가 4권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4000페이지죠. 근데 이걸 거의 한 권당 10번 정도 읽은 것 같대요, 지가. 그럼 몇 페이지예요? 얘는 이제 4만 페이지의 독서량이 있는 거예요. 독서량이. 그리고 감정이 있고, 흥분되고, 짜릿한 그런 거. 22,000, 30,000 이럴 적에 짜릿하세요? 워드스마트 외우면 감동이 느껴져요? 눈물이 나오고?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주제가 없으니까. 얘는 지금 이거 읽으면서 해리포터가 쭉 적에 굉장히 흥분을 느끼고 얘가 어떻게 해리포터가 그걸 갖다가 이제 벗어날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 뭐, 괴물이 쫓아와요. 예? 아주 흉측한 괴물, 얘네한테 흉측한 필요 없어. 루리드 몬스터. 필요 없어요, 루리드. 그냥 몬스터가 중요한 거예요. 예? 몬스터가 해리포터 쫓아온 거예요. 뭐, 집요하게 필요 없습니다. 쫓아온 거예요. 얘는 어떻게 그렇게 궁금한 거야. 근데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루리드 무시무시한 그걸 찾아. 얘는 그거 안 찾았대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너 거기 나온 단어 다 알아? 아, 모르겠는데요. 그럼 다 찾았어? 아니요,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휘는 성적이 별로 안 나와요. 어휘는. 안 찾았고 외워본 적 없으니까요. 아셨죠? 예. 그래서 이제 얘 같은 애가 바로 이제 아주 탭스의 전형적인 애인데 아주 어휘는 낮아도 성적은 잘 나오는. 즉 얘는 독해 굉장히 빨리 풀어요. 자기는 독해 풀면 한 10분 이상 남는데요. 예. 애쉬도 어렸을 때 그런 모비딕 같은 거 이런 거 잠깐 테이프로 들었다 그래요. 테이프로. 네. 테이프로 듣고 찰떡에서 테이프 듣고 그 내용 때문에 아니면 허클베리 필도 이제 테이프로 듣고 왜냐면 듣다 보면은 너무 짜릿하고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일까? 그냥 엄마 아빠가 불 끄고 자라 그러는데 불 끄면 안 보이잖아 책에. 그러니까 얘는 테이프 듣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는 엄마 아빠가 너 테이프 듣고 영어 공부 잘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엄마 아빠는 오히려 끄고 잘하는데 얘는 몰래 켜는 거야 이제. 이런 애는 못 말려 도대체. 알겠죠? 예. 이렇게 주제가 있고 재미를 느끼게 해주면 모든 성대에 들어간다고요. 아셨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 단어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을 빨리 버리시라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버릴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예. 아셨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쉬운 말을 쉽게 내뱉을 수 있게 쉬운 말을 열심히 연습하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탭스는 단어는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파트 2 한번 중요한 문장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 문제의 정답은 Number 3. Are you backing out on your word? A. I'm afraid I have no choice. 정답이죠? I'm afraid I have no choice.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I'm afraid를 넣어주세요. 이 문제 맞든 틀리든 간에 I'm afraid 이런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타깝다는 얘기죠. 미안하다는 얘기죠. 야, I have no choice. 굉장히 쌀쌀맞잖아요. 그 말 한마디로 인간관계가 끝이야. 알겠죠? 예. I'm afraid. I'm sorry. 이런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감정이. 이 문제 맞추고 못 맞춘 거라도. 네. 네. B. I haven't changed a single word. Why? 자, 물론 스킬은 있죠. 저 위에 이제 only a word, a single word. 알겠죠? 똑같은 명사가 보기도 반복되면 답은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스킬보다는, AC는요, 그런 스킬보다는 이 말 다음에 무슨 말, 이 말 다음에 무슨 말. 잠깐 그걸 반복하는.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안 끊기게 계속 이어가 나가는 그런 개념을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C. I have to go back and change it. 저 위에 backing out, back, 여기는 back and change it. 네. 네. D. I'll back you 100%. 네. 하여튼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이런 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즉, when으로 물어보면은 when을 기다려라. 제발 이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where로 나오면 where를 기다리면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완전히 시험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가 지배하면요. 언어가 빨리 늘질 않아요. 언어는 상대방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 것인가, 상대방을 어떻게 감동시킬 것인가, 상대방에게 내가 어떻게 미안한 마음을 전달할 것인가, 이런 기술을 배우는 게 언어지, 위에 백 나왔다고 아래 백 나오면 틀린 것이다. 이런 생각하시면요, 언어가 늘지 않고 인간관계가 계속 이어지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항상 감정 있는 언어를 하시다 보면은 정말 탭스가 더 재밌어집니다. 네. 네, 그 다음에 Part 2. Part 2. Number 4. I think it's supposed to rain this weekend. 따라해보세요. 네, 몇 분 따라 하시는군요. 이게 따라 할 수 있어야 돼요. 못 따라하는 이유는 맨날 be supposed to 뭐막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공부하시니까 못 따라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써본 적이 없죠. 그런 말 같다. 맨날 단어장에다가 be supposed to 뭐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평일엔 공부 안 돼. 주말에 가서 다시 be supposed to 뭐가 되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렇게 나오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 안 된다고요. 여러분, supposed 앞에 be는 절대 안 나옵니다. 알겠죠? think it's supposed, think be예요? I think it be예요? 아니죠. think it's죠. 예. we are supposed to, he's supposed to. 절대로 supposed 앞에 be는 안 나온다고요. 근데 우리는 맨날 be supposed to 이렇게 외우지. 평생 못 들을 말, 평생 쓰지 않을 말을 외운다는 얘기죠. be supposed to. 네. 시험만 보려고. 네. 이제부터는 절대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활용된 형태 아시죠? 활용된 형태를 자꾸만 연습하세요. I think it's supposed to.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자리에다가 supposed to 쓰시겠어요? 예? 우리는 보통 뭘 쓸까요? I think it's gonna rain. going을 쓰겠죠. 근데 여기는 I think it's supposed to rain. supposed 썼죠. 우리 같으면 이런 사고는 안 해요. 우리는 이번 주말에 비가 오기로 되어 있어. 이런 말을 쓰지 않죠.
우리는 어떻게 사고하죠? 이번 주말에 비가 온다 그랬어. 이렇게 말한다거나, 이번 주말에 비가 올 것 같아. 이렇게 말하지. 비가 온다고 되어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즉, 우리하고 사고방식 틀린 표현이 나면, 그걸 표시해 두시고, 잠깐만 그걸 여러분 음미를 해줘야 돼요. 음미를 갖다가. 근데 토막을 내세요. be supposed to do. 이렇게 토막 내서 뭐막이 되어 있다 하면은, 영어식 사고력이 절대 발달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 조금만 탭스가 이렇게 헷갈리게 구성해 놓으면요. 잘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다 표현은 아는데, 이게 참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나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교묘하게 이제 그걸 구성해서 그렇습니다. 탭스는 어려운 단어로 여러분이 힘들게 하지 않아요. 단어 시험 몇 개 빼고요. 자. I think it's supposed to rain this weekend. 그래서 이런 말 배우면 써보는 거예요. 동생한테. 알겠죠? 네. 그 다음에. I hope not. We have a softball game planned. 알겠죠? 이 정도 아시죠? softball game planned. 네. Do you think you should cancel it? A. I think we'll take our chances. 자, 이런 말 써보셨어요? take our chances. 네. 자, 탭스는 이런 걸 많이 냅니다. chance, 한국 사람들은 기회란 뜻을 기회란 뜻을 고정관념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chance가 기회가 아니죠. 이럴 경우 chance가 뭐죠? 아시는 분? 모험이라는 얘기예요, 모험. 알겠죠? 모험을 하다는 얘기예요. take our chances. 모험을 하다는 얘기는 그대로 밀어붙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네. 탭스가 이런 걸 많이 내요.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는 버리고 쉬운 단어의 제2의 뜻을 자꾸만 여러분께서 추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문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소설 보시면서 어려운 단어는 대충 절대 찾지 마세요. 대충 넘어가세요. 그 대신 쉬운 단어인데 내가 아는 뜻이 아닐 때 그때는 그거 찾아봐야 됩니다. 그거는요. 이제 그걸 찾아보면은 이제 탭스가 더 재밌어질 거예요. 자, 모험을 하다는 얘기죠. take a chance. 이걸 갖다가 이렇게 외우면 안 돼요. take one's chance. take one's chance라고 외우면 안 됩니다. 평생 여러분이 못 쓸 말, take one's chances. 네? 절대 못 들을 말, take somebody's chances. 알겠죠? 이렇게 외우면 절대 언어가 발달하지 않아요. 항상 활용된 형태. 네. 모험을 한번 해봐. take the chance. 그런다고요. take the chance, 혹은 take your chance, take a chance 다 돼요. 네. 그래서 이 말을 써보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써보는 것이. 네. 그 다음에 We'll change the date to this weekend. 자, next weekend라고 하면 답이 되겠죠. 네. I'm sorry, we already have enough players. 선수 다 찼어. 그런 말이 되고요. D. Well, let's hope it does rain. 자, let it does rain. 자, does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does. 이런 does를 한국인들은 많이 알아요. 이런 does의 용법은 뭐죠? 이런 does의 용법을 강조의 두란 말 들어보셨어요? 강조의 두. 많이 아시죠? 네. 하지만은 지금까지 강조해 본 적은 별로 없으시죠? 강조해 본 적은 여러분께서 꼭 명심하세요. 배운 건 써먹어 봐야 돼요. 두를 배웠다. 강조의 두를 배웠죠? 그럼 써먹어 봐야 돼. I love him. I do love him. I love her. I do love her. 알겠죠? 이게 배운 걸 써봐야 되는데 우리는 배운 걸 안 쓴다는 얘기죠. 예. 뭐 테니스 배우거나 탁구를 배울 때 뭐 서브를 배우면은 뭐 써먹고 보고 싶지 않으세요? 써먹어 보죠. 당구대에서 무슨 옷이라 그러나요? 위를 치는 거 알겠죠? 그런 거 배우면 써먹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써먹어. 영어는 배우면 안 써먹어. 우리는 시험만 보려고 그래, 이게 영어를 갖다. 예? 부가임문 배웠죠? 우리는 부가임문 배우면 부가임문으로 써먹은 적이 없죠? 그냥 앞에가 부정이면 뒤에는 긍정. 앞에가 긍정이면 뒤에는 부정. 우리는 분석해가지고 대입만 하려고 그래, 이렇게. 언어를 갖다가. 예? 그러니까는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10년을 해도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써먹어 보질 않으니까요. 알겠죠? 우리는 대입만 하려고 그래. 예, 시험에 대입만 하려고 그런다고요. 이제는 써먹어 보세요. 상대방이 믿기 어려운 말 하면 그런 말 하셔야 돼요. You are not serious, are you? Are you? 써봐야 돼요. 예? 너 그 말 진심 아니지? 그지? are you? 써봐야 된다고요. 네? 우리는 시험을 위해서만 영어하는 거예요. 시험을 위해서만. 의사소통, 인간관계를 높이기 위한 영어가 아니라. 예, 그래서 영어를 꼭 좀 배웠으면 쓰세요. 강조. 여러분 강조가 왜 중요하죠? 설득력을 높이는 거잖아요. 설득 높이는 표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강조잖아요. 그 다음에 부가의문보다 설득력을 높이는 거예요. 부가의문도요. 네. 뭐 이게 술 한잔 하는데 인생은 불공평한 거야. 그걸 갖다가 이제 뭐 그냥 that's not fair. 요까지 말하는 거하고 that's not fair. Is it? 이제 붙여준 것은 분명히 분위기가 달라진다고요. 분위기가. 예. 근데 우리는 그런 강조의 그런 표현들을 갖다가 우리는 다 시험 보려고 넘겨본다는 얘기죠. 맨날 이리시다 강조가 오면 강조하는 거고 그 사이에 집어넣는다. 이런 식으로 길들여진 거지. 그걸 또 그렇게 길들여지면서 또 영어를 잘한다고 착각을 하지, 이제. 알겠죠? 네. 이제부터는
자, 써보세요. 배웠으면 써보는 겁니다. 예. 혹시 되게 I 있으세요? 그럼 그러세요. I love you, son. I love you, daughter. I love my sweetheart. 그 앞에 I do love you, my son. I do love you, my daughter. 알겠죠? 배웠으면 써보라고요. 예? 알겠죠? 물론 애가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간에. 알겠죠?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써보는 게 참 중요한 거야. 예. 참 표현 욕구가 좀 대단해야 됩니다. 제가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우리 애를 갖다가 뉴질랜드, 호주를 이렇게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럼 저는 그 기준이 그겁니다. 무조건 보내라, 무조건 보내지 말라 그러는데 그런 말 안 하고요. 기준, 그 아이가 표현 욕구가 대단하냐. 알겠죠? 표현 욕구가 대단한 애들은 보내도 돼요. 근데 평소에도 한국말로도 말을 잘 안 해. 예? 이러면 참 보내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거기서 전화 와요, 거기서. 정신병원에 가야 된다고. 예, 예. 아무튼 간에 표현 욕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이라도 표현 욕구 좀 가지세요. 근데 동양인이 좀 힘들어. 예, 왜냐면 서양인은 옛날 그리스 시대부터 왕이 한마디 하면 꼭 이렇게 토를 달았지. 아크로폴리스에 모여가지고 왕이 한마디도 꼭 왜 그래야 되냐 하는데 동양의 사고방식은 임금님이 한마디 하시면 네, 이게 절대 토를 안 달아요. 알겠죠? 토를 안 달기 때문에 참 이 표현 욕구에 있어서 상당히 좀 서양인들이 좀 뒤져요. 이해하셨죠? 예.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영어 학습에도 그대로 이제 진행이 돼가지고 꼭 표현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닭살 넣는 것 같고. 예. 미국 사람들은 아부도 잘하죠. 예. 직원 중에 누가 옷을 잘 입고 왔어요. 우리는 옷을 잘 입고 와도 대부분 그냥 웬만큼 가까운 사이 아니면은 그냥 슬쩍 보고 넘어가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도 표현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아부라도 하세요. 볼 때마다 이뻐지시네요.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볼 때마다 이뻐지시네요. 어떠시겠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영어로. 한국말로도 안 하는데. 알겠죠? 예. Hey, you look lovely each time I see you. 나만의 어떤 그런 아부 공식을 하나만 정해 두세요. 예? 그냥 이 스타일 뭐뭐 할 때마다, 이 스타일 뭐뭐 할 때마다. 이게 제발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예? 나만의 아부 공식, 나만의 칭찬 공식, 알겠죠? 나만의 감사의 공식. 이걸 갖다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잠깐만 연습을 하는 거예요. 미리. 연극하듯이. 어차피 인생은 연극이잖아. 예? 예? 친구를 만나기 전에 미리 연습하고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무대뼈 하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인간관계가. 아시겠죠? 영어도 미리 연습을 하라고요. 영어도 갖다.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참 영어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친구끼리 우리 하루에 5분 영어 타임 갖자. 알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마음이 오는 친구들이 정하세요. 5분 영어 타임.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무슨 주제를, 그 대신 주제가 있어야겠죠. 예.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회창 씨가 또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주제라도. 알겠죠? 누구를 지지하든 간에 지금 대선이 가장 큰 관심사잖아요. 신문 보면 맨날 그거 나오잖아요. 이게 제가 주제 보라 그러죠. 주제가 있을 적에 누구를 지지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재밌게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멀뚱멀뚱 한국 사람들은 꼭 영어 할 적에 꼭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이런 식으로만 그거만 영어 뭔지 알아요. 예. 그리고 한국 사람 영어는 꼭 경찰 영어라고 그러죠. 왜 경찰 영어예요? What's your name? Where are you from? How old are you?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야, 이제. 예? 예? 그거는 인사말이지. 인사말은 생활 영어의 극히 일부예요. 예? 예? 생활 영어에서 지구온난화, 유가 상승, 알겠죠? 그 다음에 인플레 압력, 그 다음에 서프라임 모르겠지. 이런 게 다 생활 영어야. 알겠죠? 이런 게 다, 그건 경제 문제, 그게 다 생활 영어라고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생활 영어를 편협되게 알고 있다는 얘기죠. 예? 미국은 잘 안 쓰는 이디엄 몇 마디 외우면 또 생활 영어 공부하는 것 같고. 예? 이제부터는 생수에서 막 쓰세요. 그래서 주제를 가지고 친구하고 하루에 5분이 너무 길면은 이틀에 5분이라도 영어 쓰는 시간 가지시라고요. 예. 자, 호흡면서 배운 건 써라. 배운 건 쓰세요. 강조의 두 배웠으면 오늘 어떻게 강조할 것인가 쓰세요. 쓸 궁리를 하세요. 예.